네, 이 시각 월가 이제는 종목별 움직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 하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젠틀함 속 숨겨진 날카로운 투자 감각을 갖추신 분이죠.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우선 또 앞서 9월 PPI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함께 좀 짚어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 있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그 헤드라인은 어느 정도 예상치를 충족을 시켰고, 보면 이제 그 코어 지수에서는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시장에서 최근에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물가가 지금 예상보다는 어떤 인플레이션의 강도가 크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물가가 지금 안정세로 좀 접어든 것이 아니냐. 관세 영향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PPI가 좀 이제 긍정적으로 나왔다라는 부분은 결국은 지금 연준이 어떤 그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금리 인하의 여지를 조금 더 주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PPI가 직접적인 게 아니고 이제 여기서 이제 뭐 CPI라든가 이런 것들이 파생이 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일단 PPI는 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의 우려보다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사실 PPI보다 더 중요한 거는 12월 5일 날 발표가 되는 그 우리가 얘기하는 개인 소비 지출이에요. 개인 소비 지출 네. PCE 가격 지수인데, 이거는 이제 연준이 아시다시피 가장 선호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12월 5일 날, 그러니까 다행스러우면 다행스럽다고 할 수 있는 거는 FOMC 이전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PPI는 일단의 어떤 참고 자료, 그리고 앞서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ADP 민간 고용 지표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정말 고용과 물가의 구도로 봤을 때 고용 쪽으로 손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점점 돼가고 있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같은 경우도 지금 고용 때문에 금리 인하 쪽에 손을 들어야 되겠다라는 또 표현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은 점점 12월 FOMC에서의 어떤 물가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결국은 지금 또 하나 이제 오늘 나온 지표 중에서 중요한 게 소매 판매인데, 네.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더 부진해요. 사실 이제 8월이 0.6이었고 요번에 한 0.4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0.2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미국의 어떤 소매를 보면, 미국은 아시겠지만 소비가 전체 어떤 경제의 70%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정말 부익부 빈익빈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은 주식으로 돈도 많이 벌었잖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주식이 좋았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부의 효과가 연출이 되는데, 반면에 그러니까 이 빈곤층은 그야말로 진짜 뭔가 이런 생필품을 못 사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뭐 커피라든가 코코아라든가 바나나 같은 뭐 일부 품목의 관세를 면제하는 이런 어떤 그런 이제 그 조치를 발표를 했는데, 그만큼 지금 이 어떤 이 소매 판매가 생각보다 더 안 좋다. 이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 성장의 동력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금리 인하 쪽 금리를 내려서라도 뭔가 이제 이런 그 경기에 대한 어떤 이런 그 우려를 조금 네. 이제 어떤 완화시켜야 되는 또 그런 상황이 또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지표들, 소매 판매 지표, 또 이제 PPI, 이제 이후에 발표될 PCE, 지금 이제 고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지금 이제 분위기가 말씀드린 대로 점점 금리 인하 쪽으로 조금 기우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패드워치에서도 이를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민간 고용상으로 고용은 좀 둔화가 됐고, PPI라던가 소매 판매를 봤을 때 종합적으로 금리 인하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대표님 PPI나 또 이제 나올 PCE 같은 경우에 어쨌든 9월의 데이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그만큼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그러니까 결국 네.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시기의 문제, 그래가지고 이게 불완전한 지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연준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결국 이제 불완전한 지표더라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표가 없는 것보다는 낫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향후에 어떤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꾸준하게 어떻게 보면 고용은 점점 지금 악화되는 것이 눈에 보이고 있고, 반면에 어쨌든 간에 지금 인플레이션은 생각보다는, 시장의 우려보다는
그렇게 뭐 나쁘지 않다라는 게 또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러한 어떤 제가 보기에 연준 위원들의 결정에서 어떤 이런 오래된 좀 데이터가 오래된 것이 아니냐라는 것보다는 이런 추세를 보면서 결정하지 않겠는가 결국은 네. 그 부분이 저는 이번에 어떤 연준 위원들의 결정 물론 굉장히 의견이 엇갈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흐름 자체가 FOMC의 흐름 자체가 계속해서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그 외신을 보니까 파월 의장도 아마 이렇게 되면은 금리 인하 쪽으로 기울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어떤 애널리스트의 그 외국 애널리스트의 그런 그 전망 자료를 제가 좀 봤는데 지금 분위기 자체는 이렇게 되면 이제 고용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우위에 놓고 정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또 어쨌든 시기의 차이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일관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파월 의장의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다라는 대표님의 의견 함께 들어보셨고요. 자, 그럼 이제 프리마켓 특징주로 넘어가서 바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두 종목 가장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네요. 엔비디아, GPU를 또 보유하고 있는 회사죠. 4% 넘게 내리고 있고요. 반면에 알파벳은 또 TPU 이 이슈 때문인지 3.5%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뭐 알파벳이 어제부터 이제 뭐 어제 시장을 이끌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어떤 중심이 우리가 그런 표현을 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엔비디아에서 알파벳을 옮겨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결국은 이제 이 구글의 TPU를 이제는 뭐 다른 기업들한테 이제 판매를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고 결국은 이제 메타가 아마도 첫 고객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알파벳이 오늘도 지금 장전에 강하게 오르고 있고 알파벳과 더불어서 뭐 메타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여기에 이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브로드컴이에요. 브로드컴도 지금 알파벳하고 비슷한 그런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죠. 알파벳하고 이번에 이제 TPU를 공동 개발하는 게 브로드컴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구글의 TPU가 굉장히 성능이 좋은 건 이미 알려져 있었어요. 다만 구글이 처음에 이것을 개발하고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구글도 서서히 우리 거 좋은데 한번 이게 좀 생산을 늘려서 한번 이제 외부 고객들한테도 판매를 해보자라는 그런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결국은 저는 뭐 아직까지는 이 시장에서의 어떤 엔비디아의 독점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겠지만은 다만 이렇게 되면은 알파벳이 굉장한 이 경쟁자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차트를 보여드리면 굉장히 주가가 이제 거의 지금 보면은 120일선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차트가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네. 만약에 120일선을 깨고 내려간다라면은 엔비디아의 주가가 상당히 조금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당분간은 엔비디아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과연 이 121선에서의 지지 여부 그리고 이제 좀 돌아설 수 있을지 여부 이런 부분들을 좀 판단해야 되는 자리까지 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엔비디아가 지금 빠진다고 해서 섣불리 들어가는 건 또 위험하다고 보시는 확인이 건가요?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뭐 이거는 정말 그냥 단편적인 부분일 수 있지만은 네. 엔비디아가 120선까지 온 경우들이 최근 1년 동안 없었어요. 그런 건 놓고 보더라도 이게 지금 요 사안이 비교적 이 엔비디아 주가에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는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확실히 구도가 재편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좀 반영이 된 주가의 흐름인 것 같고요. 자, 엔비디아와 알파벳, 브로드컴까지 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바로 넘어가서 또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올라주고 있는 알리바바를 좀 보겠습니다. 현재 2.7% 올랐고요. 특히나 매출에 있어서 클라우드 매출에 있어서 증가가 두드러지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표님? 그러니까 지금 실적만 놓고 보면은 약간 엇갈려요. 일단 매출액 전체로 봐서는 전망치를 상회를 했는데 EPS는 시장 전망치를 좀 크게 하회를 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클라우드 컴퓨팅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4%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분기 6월 분기 때 26% 성장을 했는데 이번 9월 분기에서는 지난 분기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시장은 이 부분에 상당히 고무가 돼서 오늘 이제 장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뭐 지금 알리바바뿐만이 아니라 결국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빅테크들의 실적을 봤을 때 결국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 AI 관련 이런 쪽의 매출이 얼마냐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
향후의 성장성이라든가 주가를 결정하는 잣대가 돼버려가지고 알리바바도 아마 비슷한 지금 그런 이번에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주가가 계속해서 좀 부진하다가 이번 실적 발표를 계기로 과연 돌아설 수 있을지 여부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리바바 관련해서는 이 퀸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또 1,000만 이상의 다운로드를 얻었다라고 하니 해당 소식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쭉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콜스라는 회사가 지금 26% 넘는 급등이거든요. 이게 어떤 소식이죠? 그렇죠. 콜스는 이제 미국의 그 백화점 유명한 백화점 체인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영업이익 전망치를 다시 한번 상향 조정했어요. 올해 2번 상향 조정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생각보다 실적이 좋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등세를 보이고 있죠. 워낙 오랫동안 이제 주가가 못 가다가 이렇게 이제 뭔가 이런 호재가 나오니까 주가가 이제 장전에 25%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 요번에 보면은 홈데포가 사실 실적이 좀 부진하면서 요번에 이제 그 유통업체들이 실적 안 좋은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나왔었는데 일단 그 이후에 발표되는 월마트도 그랬고 실적이 괜찮아요. 네. 콜스 같은 회사도 사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의 그 괴리가 있는 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국의 소비 지표 안 좋은데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백화점이 좋아요. 오히려. 이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컬한 일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소위 말하는 웰스 이펙트,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들은 돈을 벌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좋고 했기 때문에 뭐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한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컬렉션이라든가 뭐 카테고리 프로모션 때문에 수요가 늘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백화점 이 시장이 지금 더 좋은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게 어쨌든 간에 오늘 콜스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유통업체가 실적을 발표했죠. 베스트바이입니다. 근데 베스트바이도 좋았어요. 베스트바이도 보면은 그 3분기 EPS 매출액 전부 다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베스트바이의 사실은 주 품목은 아시겠지만은 가전 제품이에요. 근데 이제 그만큼 가전도 지금 꽤 잘 팔렸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요번에 우리가 당장 이제 이번 주부터 추수감사절, 블랙 프라이데이 이제 연휴에 그 쇼핑 시즌에 접어드는데 지금 이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요. 일단 오랫동안 셧다운이 됐다가 여기서 풀리면서 자, 어떤 그 유동성도 좀 풍부해지는 측면도 있는 거고, 물론 이게 이제 빈곤층한테는 조금 이제 남의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적어도 미국의 어떤 그 소비 여력은 특히 이제 그 고소득층을 어떤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사실은 요번에 이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고, 베스트바이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매출 전망 자체 갖다가 올렸어요. 그리고 EPS 전망도 올렸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보면은 오늘 베스트바이나 콜스나 이런 쪽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스마트폰 컴퓨터 판매 호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가전 쪽에 이런 쪽에 어떤 그 매출이 좋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스트바이나 콜스의 실적을 보면은 지금 역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유통업체들이 상당히 좀 차별화가 될 수가 있겠구나. 전 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유통업체 차별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딕스 스포팅 굿즈라는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3.5%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또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이 종목은 왜 이러는 걸까요? 이 풋라커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풋라커는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파는 그런 샵인데 이 풋라커 인수를 했는데 인수하고 나서 일부 매장을 폐쇄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결국 어떻게 보면은 경영의 효율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실적은 이번에 좋았어요. 딕스포팅 굿즈의 실적은 좋았는데 풋라커 매장 갖다가 이제 일부 매장 폐쇄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좀 발생을 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폐쇄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거란 얘기들. 그게 사실은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요번 그 실적 발표 그리고 풋라커의 인수가 어떻게 보면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주가는 거꾸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지금 이평선을 다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도 조금 저는 일단은 뭔가 이 하락이 멈춘 이후에 조금 저는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일단 지금은 좀 약간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해당 종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관망하는 흐름이 좋겠다라는 의견 남겨주셨고요. 자, 그럼 또 바로 이어서 오늘 가져오신 종목도 봐야 할 것 같은데 그 전에 오늘 종목 하나 리뷰하고 가겠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대표님? 예, 그레일입니다.
주가 제가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보다 지금 훨씬 더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제 주가가 급등을 하는 바람에 네. 그레일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다중암 초기 진단 테스트, 이 갤러리라는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최근에 성능과 안전성적인 측면을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입증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글로벌 IB들의 목표가가 계속 상향이 되고 있어요. 이제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어제 급등을 했는데 네. 이미 목표가를 크게 돌파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이게 또 삼성이 여기 투자했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저는 뭐 이 종목은 뭐 일부 차익 실현도 지금 충분히 가능하고 2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이제 성장성을 보고 만약에 좀 더 가져가 보겠다라고 하시는 투자자분들은 가져가셔도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워낙 독보적이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이 혈액을 가지고 이제 어떤 암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가장 앞서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뭐 충분히 보유의 관점도 유효한 종목이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제시를 해주셨던 이 그레일이라고 하는 도전 종목이 저희가 목표가 $100를 잡았었는데 현재 좀 뛰어넘었습니다. $109까지 올라와 있고요. 수익률은 20% 넘게 올라와 있으니 또 일부는 차익 실현하시고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리뷰 하나 해봤고요. 바로 이어서 오늘의 종목픽을 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아가는 종목부터 볼까요, 대표님? 예, 오늘 모아가는 종목은 여러분들도 아마 너무 잘 아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뭐 사실 이제 11월 5일 날 투자자의 날을 개최했는데 이게 15년 만이에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가장 보수적인 미국의 투자은행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IB 치고는 이렇게 보수적인 데가 없어요. 투자도 굉장히 보수적이고 어떤 전략 자세 보수적인데 요번에 이런 경영 방침에 조금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무 목표치도 상향을 하고 일부 보수 경영의 기조를 내려놓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수익성의 목표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시를 하면서 이제부터는 뭔가 공격적인 좀 경영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지를 좀 밝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3분기 실적만 놓고 봤을 때 전 부문에서 실적 황가세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지금 PER이 12.2배밖에 안 되는데 대형 IB들의 PBR이 보통 20배가 넘거든요.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저평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은행 측의 이러한 어떤 경영 변화 방침이 주요한다라면은 충분히 지금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 주 1회 그리고 기간은 뭐 한 5년 이상 정도를 저는 장기적으로 지금부터는 좀 이제 관심을 가져도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 종목 안 들어보신 분들 없을 것 같은데 오늘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아가는 종목으로 챙겨와 주셨고요.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주 1회 5년 정도 모아보자고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또 단타 칠 수 있는 도전 종목이죠. 오늘도 이 그레일 같은 종목 나와주나요, 대표님?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주가 지금 바닥에 있는데 얼마나 네. 빨리 올라올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세즐이라는 종목이죠? 종목인데 네. 사실 이 종목은 좀 생소하실 거예요. 이게 핀테크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핀테크 업체 중에서는 후발주자지만은 지금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선구매 후결제, 그러니까 지금 사고 결제는 나중에 하는 이 서비스를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AI를 포함해서 시장에다가 이제 여기다 이제 AI 기술을 적용을 하고 또 이제 소비자한테 이제 경험을 개선시키고 이런 쪽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67% 성장을 했고요. 순이익도 73% 정도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놓고 보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고 아직까지 시장 점유율 자체는 크지 않지만은 네. 이것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IB들의 목표가가 지금 가격의 2배예요. 108달러 수준입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이 성장의 어떤 이런 여지가 충분히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한번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이고 네. 지금 뭐 매수가는 지금 정도 53달러에서 54달러 정도의 수준 그리고 목표가는 65달러 손절가 46달러로 한번 제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도전 종목이다 보니까 IB들이 제시한 $108 정도의 목표가까지 갈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것도 모아갈 만한 종목은 또 아닌 건가요, 대표님? 그렇죠. 사실 이게 아직까지 너무 작아요, 종목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조금 어떤 이 지금 가격대에서 네. 좀 이제 한번 차익을 노려보는 정도. 물론 이제 그 빠르게 도달한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은 네. 일단 목표가는 $65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일단 세즐이라는 종목 매수가 53에서 $54 잡아주셨고요. 목표가도 단기적으로 $65까지 보겠고요. 손절가는 $46라는 점 전략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종목비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